여러분 안녕. 이제 대리운전의 그 장점 11번부터 20번까지 할 차례입니다. 11번 인내심이 생긴다입니다. 예. 그 인내심이라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객님이 진짜 간혹 가다가 술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성을 제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뭐 이성적으로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참고 이해를 하고 인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인내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리운전 하면서 힘든 점 당연히 있습니다. 그 힘든 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힘든 점이 아니에요. 대리운전 기사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콜 없을 때 콜 기다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예. 콜 없을 때 콜 기다릴 때가 제일 힘든데, 근데 그 콜이 뜰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어떠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콜을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사람의 이제 그 어떠한 진짜 말 그대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인내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11번째는 11번째가 인내심이 생긴다고, 12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운전 실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전에 그 유통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유통회사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운전 실력이었어요. 1톤 탑차를 모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방어 운전을 잘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대리운전 기사님들 치고 방어 운전 안 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고 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 해도 면책금을 물게 되고, 투잡수도 면책금 한번 문 적이 있어요. 진짜 눈물 납니다. 어떤 회사는 면책금이 30만원이다 이런데 30만원이면 3일 4일 일한 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절대로 사고를 내면 안 돼요. 투잡수도 그 이후에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운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잘한다, 그게 운전 실력이 좋다,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유통회사에도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리운전을 해서 그런지 뭐 운전 실력이 좋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투잡스는 뭐 일종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버스도 한번 몰아보고 싶은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투잡스가 이전에 그쪽 회사에 들어갈지, 안 그러면 물류 쪽으로 해서 그 큰 어떤 이제 뭐 몇 톤이죠, 뭐 10 몇 톤씩 되는 거 엄청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차 윙탑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회사에 일하려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운전을 저보고 한번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탔는데 와, 엄청나게 커요. 버스에 1.5배씩 되는 뭐 그런 차들이니까. 근데 버스도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한두 번 타본 거는 있지만 몰고 다녀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투잡스가 그 차를 몰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잘 모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종 대응도 있는데다가 이제 대리운전을 오래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잘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 실력이 좋은 것도 그 큰 능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은 운전 실력이 발전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번째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어떤 내용이냐면, 남들이 볼 때는 대리운전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쉽지는 않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대리운전의 일일 수가 있거든요. 뭐 지리도 몰라요. 고객님은 엄청나게 깐깐해요. 돈을 뭐 안 주시려고 하세요. 갑질을 하세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위기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런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주어진 일만 하시는 분들과 하루하루 어찌됐든 건건이 매번 다른 어떠한 케이스에 만나서 어떠한 과제를 훌륭히 수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대리운전이거든요. 어떤 매일매일의 어떤 미션이 주어진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은 내가 수행을 할지 말지에 대한 건 내가 결정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누른 그 손가락으로 버튼을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책임도,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하나가 작은 계약이에요, 계약. 아무튼 그래서 그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 산전수전을 겪은 투잡수도 어떤 콜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지 말까, 그냥 이거 포기를 할까 취소를 할까 했는데, 근데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내한테 주어진 콜 내가 잘 수행을 해보자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대박, 뭐 팁을 3만원이나 주시고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 이 부분은 이제 또 하나의 그 어떤 장점으로 투잡수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14번째 잡념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투잡스가 그 사업이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빚독촉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고 이럴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밤 시간은 그거로부터 해방이에요. 그 밤에 이제 대리운전 하는 시간은 그걸로부터 해방이에요. 왜? 밤에 그런 어떠한 불편한 전화를 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초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업무만큼은 콜을 받는 순간, 콜을 받기 전, 그리고 콜을 받고, 그리고 그 콜을 주신 고객님한테 가는 과정, 그리고 고객님 만나서 콜을 수행하는 과정, 주차를 해드리는 과정, 돈을 받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순간에는 잡념이 생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으시거나 잡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리는 거고. 그리고 15, 잡다한 업무나 뒷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콜로 그렇게 수행만 잘하고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끝이에요. 다른 뭔가 서류 정리라든지 뭐라든지 뭐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그 건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그 건에 대한 정리라든지 마감이라든지 마무리라든지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투잡사 이전에 일하면서 투잡사의 성격이 일 벌리는 건 좋아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는 주변 분들은 아세요. 그런 측면에서 마무리가 필요 없는 어떤 이런 일이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제가 과외를 한다. 과외를 하면은 그 아이와 과외를 끝낼 때도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걔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걔랑 과외를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내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얘기죠. 그 아이는 벌써 이제 나와 이렇게 익숙해져서 나와 이렇게 배우고 내한테 이렇게 맞춰진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못한다고 그 끊는 것도 어려운 어떠한 부분인데다가 시험이 이번에 잘 못 쳤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치도록 내가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 아이와 앉아 있는 그 시간만 업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아이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 또 이 아이가 혹시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될까?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될까 하는 그런 끊임없는 어떠한 그 남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만 가서 일만 하고 오면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그 영업적인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그 영업에 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 매출을 올려서 고객들이 거래처가 그만큼 정해져 나와 있다. 그럼 그 거래처들의 관리를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냐는 얘기죠. 대리운전 그런 게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힐링이 된다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업무나 뒷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그리고 16번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뭐 굳이 값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지 매번 이렇게 고객님을 모시는 서비스업을 하는 어떠한 입장에서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그 밤에 이렇게 다니고 또 새벽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리운전 일이라는 게 뭐 저 같은 놈은 사실은 뭐 대리운전이 3D가 아니다 하고 뭐 힘든 일이 아니다. 너희라 하면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를 뭐 이렇게 낮춰보지 말라. 대리운전 기사들의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어필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대리운전이다 하면은 인생 막장에 하는 거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는 그걸 막 떠벌리고 자랑할 만한 일은 뭐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투잡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음이 조금 낮아지면서 좀 겸손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밤에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뵙게 되면 뭐랄까 자연히 이전에 내가 낸데 했었던 그런 마음이라든지, 야, 이 밤에 이렇게 참 나이 드신 분도 또는 아주머니 여성분도 또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도 다 이렇게 밤에 한 푼이라도 버시겠다고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는 뭐 폐지주로 밤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뵈면 저 폐지 하나 주워가지고 얼마 버시겠냐는 얘기죠. 네. 근데 그 돈 얼마라도 버시고자 저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 나는 과연 어떠했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반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측면으로 본다면은 뭐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17번째 지겹거나 매너리즘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루라도 똑같은 코스로 가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리고 하루라도 똑같은 손님들만 상대를 한 적은 없어요. 같은 손님을 몇 차례 이렇게 모신 적은 당연히 있죠. 근데 10분을 똑같이 모신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분을 뭐 아무튼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매일 코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나올 때 오늘 어디서 첫 콜을 받아서 몇 시에 첫 콜을 받아서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날까? 또 오늘 거기 가면 거기에서는 어떤 백콜이 뜰까? 또는 어떻게 내가 탈출을 할까? 결국은 모든 뭐랄까 그 과제들은 다 수행을 하게 되고 다 그 탈출을 하게 되고 다 되게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사실 뭐 대리운전 일지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뭐 보시는 분들도 재밌으시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자료가 되면 제가 책을 안 만들까요? 안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겠죠. 왜? 재밌는 얘기니까는요. 예, 그런 있었던 내용들과 얘기들이 재미가 있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튼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분들 만나서 똑같이 도는 그 일을 투잡스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예, 내가 어디 뭐 기계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쪽의 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투잡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금방 오는데, 이 일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면서 매너리즘이 오거나 이 일 지겹다 뭐 이런 일이 이런 적이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주어진 일만 딱 주어진 코스로 딱 해야 되는 스타일이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근무 환경이다 하면은 나는 코스가 똑같은 걸 매일 도는 버스를 할래.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코스가 바뀌는 택시를 할래. 저는 100% 택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18번째 말솜씨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인데,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 대리 운전을 하러 온 거지 그분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그분의 말동무가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떠한 베네핏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베네핏이라는 게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과 소통을 하고 뭔가 이제 서로의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얻는 게 저는 돈 몇 푼보다 팁 몇 푼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근데 팁을 많이 받는 방법이 그래. 팁 받으려고 막 가만히 있을 그분 기분 좋게 하려면은 요즘 분들은
그 눈치가 백단이기 때문에 아 임마가 돈 몇 푼 더 벌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면 더 불쾌해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의도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그냥 그분이 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한 푼 보태주고 싶다, 용기를 좀 주고 싶다, 또는 아 애가 있구나, 아 애한테 뭐 과자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돈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떠한 부분 때문에 팁이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근데 절대 투잡스는 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많이 주시는데 절대 주지 마세요 이건 아니죠. 어차피 돈 벌러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기분 좋게 주시는데 굳이 내가 마다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 푼 더 벌려고 뭐 머리를 쓰거나 그런 거는 투잡스는 안 합니다. 네, 왜? 투잡스는 그냥 내 어떠한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즐거우시고 좋으시고 뭔가 좋은 정보가 있으셨거나 그런 분들은 또 주실 수 있는 거고, 또 뭐 안 주시고 못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주시고 못 주셔도 되는 거죠. 그걸 뭐 내가 어떻게 막 근데 그렇게 그 팁의 팁을 받으려고 계속 이러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계속 그게 젖어 들다 보면 팁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냥 팁을 받으면 당연한 거고, 팁을 못 받으면 아씨 팁도 안 주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내 감정의 어떠한 통장에서 계속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투잡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말솜씨가 좋아진다는 부분은 내가 이제 노력을 계속 하는 부분이에요. 노력을 해서 말솜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좋아진 말솜씨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일을 이렇게 출하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9번 기회나 선택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뭐냐면 이제 콜을 막 골라야 돼요. 이제 뭐 콜이 안 뜨는 상황이면 굳이 고를 필요가 없지만 콜이 많이 뜨는 경우에는 골라야 되고, 그리고 콜이 안 뜨는 경우도 순간에 뭐 한 5초 3초 이게 짧은 순간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콜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도움이 많이 되겠다 작게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또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이제 하시다 보면 빨리 생겨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기회를 보내서 다른 분이 그 콜을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또 다른 콜이 뜰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콜을 그냥 콜을 거부를 했는데 콜이 안 뜨는 거예요. 아까 그 콜 탈걸, 이런 후회가 없으셨던 아마 대리운전 기사님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의 선택에 대한 그 날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한 날카로움이 생기는 게 뭐 당장 대리운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큰 어떠한 도움이 되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의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택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연습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는 분명히 나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회나 선택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번째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20번째 1번부터 20번째는 그냥 제 브레인스토밍의 순서일 뿐이지 중요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20번이 어떻게 보면 1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언제든지 편안한 투잡이 가능하다, 다른 일로 전 없이 또는 여유 자금이 필요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리운전 저가 이제 3년 동안 풀로 한 건 아니에요.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필요할 때 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투잡스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유튜브를 내가 그 좀 매우 뭐랄까 그 많은 내 에너지를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빨리 어떤 궤도에 올라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나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왔겠냐는 거죠. 최후의 어떠한 보루로 대리운전을 베이스에 깔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대리운전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 선택의 잘잘못을 지금 저랑 얘기하지 맙시다. 뭐 한 5년 10년 뒤에
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것도 제가 이전에 대리운전을 해서 경험이 쌓여있고 대리운전하면 얼마 정도 번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언제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시작할 수 있으면 면접을 본다거나 뭐 경력이 단절이 돼서 당신한테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단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그냥 다시 어플 열어서 그냥 회사에 또 보험 넣고 등록해서 그냥 바로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이직을 할 때, 또는 이게 저녁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밤에 하는 일이라는 게. 왜?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낮에 어떤 일이 있으신 분이 밤에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 밤에 투잡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여유 자금이 내가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낮에 내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밤에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저처럼 이제 이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직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준비가 어떤 경제적인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두려워서 여기도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소이다 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신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대안이, 이런 대리운전이라는 대안이 있으시다면은 혹시나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셨던 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이때까지 내리 살아왔는데 그냥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자 해서 사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있으시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이 대리운전이 어떠한 평생 먹고 사는 걸로는 저도 비춥니다. 네, 당연히 뭐 안정적인 어떠한 보장된 게 없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뭐 당연히 뭐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좀 이따 자율주행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부분, 당연히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는 부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고려해야 될 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하고, 아무튼 대리운전을 했을 때 생기는 어떠한 장점이라고 해서 1부에서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고 2부에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투잡선에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